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김관식 시인의 거사노 2 시를 함께 읽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낭송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의 어떤 여유로움, 한적함을 만끽하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사노 2.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운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정기를 그리며 산다.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산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시를 조금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오늘부터 첫 번째 시행 봅시다. 자, 오늘 북창을 열어. 자, 북창의 네모. 여러분, 우리 북창이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창문의 창입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난 창이다? 네, 북쪽을 향해 나 있는 창입니다. 지금 화자가 이 북쪽으로 난 창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북창의 의미와 그것을 여는 행동의 의미 두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북창의 의미는요, 화자를 산과 연결하는 네 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 시에서 산은 계속 나오니까요. 기억해 둡시다. 근데 그 북창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는 행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자, 지금 화자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장거리과 산에 각각 네모 표시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장거리라는 것은요. 장거리를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글자 수도 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장거리와 산 각각의 공간 의미 그리고 그것을 등지고 다른 것은 향한 이 서술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먼저 장거리는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미리 설명했듯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 즉 시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는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세와 같은 뜻입니다. 세속은. 자, 그런데 거기를 등졌다는 것. 그러면은 등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일까요? 긍정적인 태도일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태도. 뒤돌아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럼 지금 화자가 시장이 있는 길거리를 뒤돌아선 채로 어디로 향해 앉아 있는 거죠? 네, 산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산은 자연의 공간이고요. 이 향한다는 뜻은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사람의 자세가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자신이 호감 있는 상대에게는 그 상대에게로 몸이 가까이 틀어진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자신이 호감 없는 비호감인 상대에게는 몸이 반대 방향으로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의 자세가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앉은 뜻은 앉은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자, 사람의 선생님, 여러분들은 네모해도 괜찮고 세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맨날 어떻대요? 네, 맨날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가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변성을 지닌 존재예요. 즉, 가는 가능성의 가짜예요. 변화의 변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사람은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른, 내일도 달라지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요. 그런데 태고로부터 푸르러운 산이 아니냐. 자, 여러분, 산은 태고 아주 옛날부터 푸르른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변성의 반대말보다 불변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자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산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쵸, 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변하는 사람과 달리 산은 항상 푸르른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자, 번호를 매겨볼게요. 고요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수한다,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장수, 수명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겸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옆에다가 1번부터 4번의 번호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산의 긍정적인 속성, 즉 산이 지닌 덕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요하고 너그럽고 오래 살고 겸손한 산. 그래서 마음이 본지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화자는 이런 산의 덕목을 너무 좋아해서 산의 덕목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군요. 배우고 닮고자 한 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적어줍시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도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달이 놓는 산. 이렇게 세 삼행은 묶어서 우리가 지금 화자가 산의 품 안에서 자라나 또 거기에가 묻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죽고 싶다는 것이죠? 네, 산에서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승, 내 살아있는 동안의 평생과 또 죽어서의 사후세계도 거기도 산이 아슬아슬하게 연결해주고 있다. 즉 자신의 삶과 죽음을 무엇과 함께하고 싶다? 산과 함께하고 싶다. 좋아요.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자, 여러분 이제 남은 네 개의 행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밑줄을 일단 먼저 쳐줄게요. 다음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까지 미리 4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죠.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자,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표현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산을 내 품, 산의 품이라고 하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번째로 우리 1학기에도 배웠는데요. 한수마 작품 기억나나요? 네, 거기서 이렇게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법을 그렇죠. 돈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나하고 부르는 부분에 돈호법이 쓰였네요. 이렇게 한 구절에도 표현법이 2가지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주목해 봐야겠죠. 자, 지금 보니까 화자가 굉장히 산을 그리워하고 산에 살고 싶어 하는 걸 표현하고 있네요. 미역취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여러분 미역취는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노란색 들꽃, 들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산에 피는데 그 향기가 아주 좋은가 봅니다. 미역치 한이파리 향긋한 산 내음새. 그래서 화자가 지금 후각적 향기에 관련된 거니까요. 후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산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은요, 자연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여러분 이미 산에 있는데 산을 그린다, 그리워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 지금 겉으로 보기에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워한다는 거는 내 옆에 없는 상대에게 가지는 감정인데 지금 산에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담겨있는 역설법이 쓰였고요. 이를 통해서 산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굉장히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꿈같은 산전기를 그리며 산다. 우리가 앞서 이 마지막에 두 시행을 묶어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산을 그만큼 그리워하고 산과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동화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 이란 뜻이에요. 삶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마지막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선생님이 준비해놓고 안 보여준 그림이 있네요. 화자가 지금 여러분 제일 첫 줄에서 무엇을 열었다고 했죠? 네, 북창을 열었다. 그 너머로 뭐가 보이는 상황일까요? 네, 산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어느 집의 창문 앞에 화자가 서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빠르게 지나간 감이 있어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면서 형광펜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북창의 의미 중요하고요. 열다는 행위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가장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공간, 장거리와 산 중요하고요. 사람과 산도 역시 대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면 좋을 것은 이 장이 서는 거리에는 항상 사람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시어라는 것을 이 시에서 알 수 있고요. 산은 반대로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속성,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서술어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사람의 속성, 산의 속성 각각 확인해야 하고요. 이 산의 속성은 밑에도 더 나오죠. 고요하고 너그럽고 수하고 겸허하고 이 덕목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화자가 그런 덕목을 배우고 닮고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역시 산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개의 시행의 중요한 개념과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하의 의인법, 도노법에 쓰였으며 미역치 한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이런 데서 후각적 심상을 사용해 화자의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형상화했다는 것.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부분에 역설법이 쓰였고 그 효과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꿈같은 산전기를 그리며 산다까지 두 시행에서 산과 동화된 삶을 간절히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으니까요. 주제를 마지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주제, 오늘은 성격은 적지 않으려고요. 자,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함이 주제가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학습 활동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학습 활동이 다 중요해서 오늘은 1번, 2번 모두 하겠습니다. 자, 학대에서 한번 내용 확인을 통해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장거리와 산의 속성을 각각 찾아 적고 화자가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말해보자. 자, 그러면요, 우리 속성 먼저 찾아볼까요? 네, 장거리 속세의 속성 어떻다? 네, 가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속성과 똑같죠. 당연하죠. 장거리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화자가 그런 속세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죠? 네, 그 장거리를 등지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 건가요? 네, 산을 향해 있었죠. 이 산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었죠? 네,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호로 매겼던 고요하고 너그럽고 수하고 오래 살고 겸허한 것도 모두 산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자는 향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2번, 다음 시구에 담긴 표현상의 특징과 화자의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표현상의 특징 먼저 찾아볼까요? 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여기서 확실히 뭔가 우리가 아는 개념이 있었죠. 네, 바로 역설법. 겉으로 보기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 즉 화자의 진정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면 그 화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다? 네, 바로 산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았고요. 2번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자, 2번에는요, 새로운 시가 하나 등장해서 비교하여 감상해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윤선도의 만응이라는 시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고전 시가에도 현대시와 어떤 공통된 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 조선시대에 쓰인 시라서 표기법이 지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해석해 볼게요. 화자가 지금 아마 술잔인 것 같아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네,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사진 요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거산호와 비슷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그리워하는 화자, 내가 그리워하는 임이 와도 그 반가움은 이리하랴? 이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와도 그 반가움은 지금 내가 산에 대해 그리워하고 반가워하는 마음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한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화자는 지금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라고 이 부분에서 임이 아니라 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어떻다? 못내. 그래도 산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윤선도 만응에서도 화자가 산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그걸 고려해서 이 작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도시에 나타난 화자의 공통적인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죠? 그쵸? 산을 보는 상황인 건 똑같네요. 그럼 그 행동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요, 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일단 그리워한다라고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화자가 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긍정적인 속성인지는 이따가 2번 문제에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일단 산의 덕목을 화자가 본받고자 함이라는 행동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산의 덕목에 대해서 다음 문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작은 문제 이번에서도 도시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산의 덕성을 말해보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밑줄 쳤듯이 이 만응에서도 산의 덕성이 나옵니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이 덕성은 거산호 이 시에서 나오는 산의 덕목 중에 어떤 것과 공통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고요하고 라는 속성과 공통되네요. 자, 왜냐하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요하다라는 것과 겹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산의 덕성은 고요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국 문학은 대대로 산에 대한 이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그런 산의 덕목을 닮고자 하는 부분이 공통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산호 2라는 시를 배웠고요. 교과서 288쪽에 거산호라는 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읽고 시험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집중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